우리 이제 2교시 한번 좀 나가볼 건데, 우리 보면 지금부터는 역학적인 무언가 분석을 할 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뉴턴 운동 법칙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 법칙을 이해해야 저 상황들이 저렇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면서 다양한 이제 물리적인 해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뉴턴 운동 제1법칙입니다. 관성 법칙이거든요. 음. 여러분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체가 자신의 나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한다.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중요하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질량이 곧 관성에 비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버스를 하나 타도요. 질량이 큰 사람들이 몸을 가두기가 더 힘들고, 응? 그 다음에 커다란 화물선 같은 게 항구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해봐. 멈추겠냐고. SRT 열차 같은 게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해봐. 멈추겠어? 안 그러지. 그러니까 서서히 속력을 줄여주거나 미리 엔진을 끄고 좀 가벼운 예인선에 끌려온다거나 커다란 화물선 같은 것도 그 이유들이 다 이런 관성이 질량과 관계된 값이고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관성 법칙을 좀 세밀하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앞서서 F라고 하는 게 운동 상태 변화 요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F가 0이라고 하면 이 물체에 운동 상태 변화 요인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변화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지 관성이 작용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운동하던 물체는 어때야 되냐면 계속해서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겠지? 이거를 뭐라고 하겠어?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보통의 이제 예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정지 관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안에서 버스가 급하게 뭐 출발했다 이런 얘기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두루마리 휴지 롤 같은 거 생각을 좀 해보면 얘네가 천천히 잡아당기면 롤이 막 뚜루뚜루 풀리잖아. 근데 순간 탁 잡아당기면 끊어지죠. 왜? 그 두루마리 부분에 정지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먼지 같은 거 털어내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정지관성이 애실 수가 있는 게 우리 이불 같은 걸 먼지를 막 털었어요. 근데 이불이 움직여도 먼지랑 이불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다르게 움직이잖아. 움직여도 정지관성이라는 게 걸리니까 털린다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예시도 가능한 게 실 같은 거에 이제 추나 물체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에다가 추 같은 걸 매달아 놓으면 천천히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이 추에 무게가 있으니까 여기가 끊어진다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근데 급하게 순간 빠르게 탁 잡아당기면 이 정지관성이 걸리니까 아랫부분의 실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지. 컵 위에 종이랑 이제 동전 같은 거를 두는 예시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컵을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가 종이를 하나 깔고 동전을 놨어. 순간 종이를 딱 빼면 그냥 동전이 아래로 떨어지겠지. 왜? 정지관성이라는 게 걸리게 될 거니까. 자, 운동관성의 예시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돌부리 같은 거에 사람이 걸려서 엎어지는 거 있잖아요. 돌부리에 걸려도 순간 탁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려는 운동 관성이 있으니까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게 급하게 정지한다라는 것, 급정지를 했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망치 같은 거 있지. 망치 머리를 더 단단하게 고정한다는 그런 예시들도 얘기할 수 있어. 나무를 잡았는데 나무를 아래로 이렇게 했어. 응? 근데 나무가 멈췄잖아. 근데 위에 있는 쇳덩어리가 계속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헐거워졌었는데 얘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운동 관성에 해당이 된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요. 여러분 그 왼쪽 날개단에 있어요. 122페이지에. 자, 거기에 뭐 있냐면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원방형의 그릇을 놓습니다. 자, 그릇을 놓은 상태에서 여기 물체를 준비해가지고 두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했을 때 얘네가 이렇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원통 그릇을 갖다가 조금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잖아? 그래도 얘가 같은 높이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를 갖다가 조금 더 기울여서 이렇게 해놓잖아? 그래도 얘가 같은 높이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면 열 에너지나 다른 소리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 그쵸? 이런 식으로만 전환이 서로 간에만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그 합인 역학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돼야 되니까 같은 높이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평의 평면 상황을 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가 물체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 물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등속 직선 운동. 자, 이제 등속 직선을 한마디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런 식의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운동 관성. 그러니까 외력이 없으니까 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런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뉴턴 운동 법칙에서 뉴턴 운동체 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가속도 법칙인데요. 얘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게 비례하는 게 F에는 비례해요. 근데 같은 힘을 준다 하더라도 질량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엔 반비례하고 외력에는 비례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저 가속도 법칙의 핵심이 돼줘야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예쁘게 그냥 적어서는 F는 ma라는 공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결국 이 가속도 법칙인데 얘가 되게 중요한 게 관성 법칙은 역학적인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을 제공하지 않지. 근데 사실 이제 3법칙을 얘기할 때도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원리를 얘기할 거거든. 이런 식을 제공하지는 않아. 근데 얘는 식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받는 실제적인 F. 자, 이거는 R자임을 말하거든요, 얘들아. 왜냐면 외부에서 이 물체 10N을 줘봐야 마찰력이 5N이었대. 그 실제로 그 물체가 받은 거는 상쇄가 돼서 5N밖에 안 받은 거잖아. 근데 내가 준 외력 자체를 다 물체가 받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면 안 되니까 얘는 R자 힘이고 그럼 결국 이런 원리야. 물체가 받은 힘이 이마만큼인데 이 물체의 질량이 요마만큼이었으면 그 물체는 요마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이 뉴턴 운동체 2법칙 가속도 법칙인 거죠. 결국에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물리의 다양한 역학 상황에서 꼭 생각을 하고 적용하고 쓸 수 있는 식이야. 그래서 이 의미가 엄청 중요한 거지. 얘를 생각하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단위도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자, F라고 하는 건 단위가 뉴턴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근데 질량하면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이고 가속도는 봤지만 뭐였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과 같은 단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또 엄청 중요한 게 방향을 고려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F는 방향 있는 벡터 값이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이 A도 어때야 되냐면 방향이 있는 벡터 값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A 방향은 누구 방향이랑 똑같았어? 속도 변화의 방향이랑 똑같았지. 속도 변화의 방향이자 가속도의 방향이자 힘의 방향이자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이 돼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힘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속도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방향은 힘의 방향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력의 방향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물리는. 그래서 이런 방향적인 거를 잘 고려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게 가속도 법칙이 돼주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거는 F가 0이잖아요. 그러면 물체 질량이 0일 순 없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가 0이 된다는 얘기죠. A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누가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속도의 변화값이라는 게 0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태에선 얘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F가 0일 때는 정지거나 A도 0이니까 속도 변화가 없잖아. 정지거나 아니면 어떤 거 하나 있어야 돼?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는 게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상태라면 얘가 등속, 직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F가 0일 때는 무조건 이 둘 중에 한 상태야. 자, 근데 이 F라는 게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일정하죠? A라는 것도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F와 A는 사실상 비례하는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F가 2배 되면 A도 2배 되고 F가 늘어나면 A도 늘어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F가 일정하면 A도 일정하다. 속도 변화가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원리까지 잘 생각을 하는 거고 애들이 항상 엄청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일정한 힘이 작용하니까 일정한 속도여야 되지 않나요? 이러거든요.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시간당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의 일정함입니다 라는 표현과 속도의 변화가 일정합니다 라는 표현은 분명히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양상 자체를 잘 구분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뉴턴 운동의 제 3법칙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작반이라고 하는 게 이 뉴턴 운동 제 3법칙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은 항상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F하고 A가 B한테 작용을 해요. 근데 이 값은 자 F하고 B가 A한테 작용을 해요. 그 힘과 크기는 같은데 뭐만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향만 반대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작반이라고 하는 원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에 더 세게 빵 하고 두드리면 칠판도 세게 쳤지만 얘도 내 손에 치니까 내 손이 빨갛게 더 아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충돌 상황에서 항상 먼저 고려해야 되는 원리야. 앞으로 그래서 물리에서 어떤 충돌을 하잖아? 그럼 무조건 서로 간에 힘은 똑같이 작용을 했다. 근데 방향은 반대다. 그리고 또 어떻게도 문제가 잘 나오냐면 우리가 중력을 결국 중요하게 배우잖아. 근데 이런 잡아당기는 인력인 중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과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크기는 같은데 뭐는 반대야.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이런 중력도 다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힘들이 다 적용이겠지만 많은 참고서들이 예시를 잡는 건 노저일 때. 노를 뒤로 저었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요. 어?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녀요. 걷기라는 걸 할 때도 발로 땅을 미는데 땅도 발을 민단 말이지. 그러니까 걸어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로켓 같은 거를 분사해서 연료를 뒤로 분사했는데 로켓이 앞으로 나아가잖아.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작반과 관련된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 작반을 설명할 때 평형이라고 하는 거랑 작용 반작용을 조금 나눠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힘의 평형이라는 걸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작반. 자, 평형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한 물체가 있었지. 근데 거기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합력이라는 게 있었었잖아. 이 합력이라는 알짜임이 0으로 들어가는 게 평형 아니었어? 근데 작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 물체가 있는데 얘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 얘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서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라 얘기해. 맞아요? 그럼 얘는 합성이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합성을 못 해. 왜? 합력이라는 건 한 물체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돼야 합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니까 작용점이 서로한테 있지. 한 물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물체를 두고 얼마 어떤 힘 이런 합력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힘의 합성 자체가 불가능하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그냥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구나. 그치? 그 다음에 동일 선상에 있구나. 이런 작용점이라는 게. 같은 선상에 있지. 이런 건 공통점인데 이런 것들은 차이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평형 관계에 있는 걸 어떻게 좀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냐면 만약 여러분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줄을 당길 거야. 근데 평형 관계 한번 찾아봐. A가 이 줄을 당기는 힘의 평형이 뭐야? 같은 물체에 작용해야 되지. B가 줄을 당기는 힘이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게 같으면 팽팽하게 딱 정지해 있는 거지. 왜? 합력이 0이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A가 줄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이 뭐겠어? 서로가 서로한테였잖아. 줄도 A를 당긴다. 그러니까 반작용을 말할 때는 줄이 A를 당기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작반은 찾으실 때요. 우리가 마치 영어에서 말하는 주어 목적어를 바꾸는 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A가 B를, B가 A를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를 바꾸는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한테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동일 목적어야. 같은 물체에 작용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자, 한 장을 좀 넘길게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중력이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중력을 이해해야 자유낙하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물리 선행했던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 어? 보통 한 30%, 20%는 물리를 한 번쯤은 배워보고 이제 넘어오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애들한테 있잖아. 야, 무게의 정의가 뭐니? 이러잖아? 야, 무게의 정의를 답을 못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그리고 사실은 물리 선행 이런 거 필요 없어. 중등 때도 무게 배워. 무게의 정의가 뭐냐 이런 거 다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런 정의조차 답을 못하는 상태에서 물리 역학을 다루고 막 보기를 보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지. 그 문항들이. 그래서 내가 말했지. 서두에 물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단위, 원리, 방향 이런 거부터 제대로 쌓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얘네에 대한 정의를 좀 얘기해 본다면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이런 것들을 질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게는 뭐라 하냐면 얘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힘의 크기 이게 무게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은 g이나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죠. 고유한 양이고 얘는 우리가 1000g이 있다라고 하면 걔가 1kg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지. 자, 근데 무게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주냐면 기본적으로 뉴턴이에요. 맞아요? 자,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다시 얘기하면 누구랑도 같은 단위라고 얘기했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과도 같은 단위가 돼주는 게 이런 무게가 돼주는 거지. 이해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또 장소에 따라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장소에 따라 얘는 불변이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양이 장소에 따라 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변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장소에 따라 변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무게가 중력의 크기라고 한다면 만율력의 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잖아. 만율력 식 자체가 어땠어요? F는 G, R 제곱분의 M1, M2 이런 식으로 적었죠. 거리 조건이 달라지고 지구의 질량과 달의 질량과 화성의 질량과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가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만율력식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무게는 변한다죠. 자, 그래서 얘는 장소에 따라 바뀌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중등 때부터 대표적으로 그래서 야 달에서는 지구의 6분의 1배만큼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배우고 다 넘어왔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한 관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관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게를 구할 때 중1, 중3 때 맨날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질량에다가 누구를 곱해? 9.8을 곱하면 된다라는 과정으로 배웠거든. 근데 이때는 외웠어. 막 그냥 왜 그치? 왜 9.8을 곱하지? 이러면서 막 외웠는데 사실상 오늘 얘기했던 이 뉴턴 운동 2법칙과 관계가 돼 있는 거지. 자, 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본다 하면 야 무게라는 건 힘이지 않냐, 그 중력의 크기지 않냐. 자, 근데 이 중력의 크기인 무게는 질량 m에다가 누구를 곱한다는 얘기야. 이 9.8을 곱한다는 얘긴데 이 9.8이 뭐야? 중력 가속도 g야. 그러니까 가속도 값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F는 ma라는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g라고 잡고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 그래서 자, 전제가 돼 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초당 9.8 미터 퍼 세크씩이 증가하면서 떨어진다라는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깃털, 휴지 조각, 볼링공, 당구공 뭐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면 걔네가 다 동일 높이면요 초당 9.8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하면서 떨어지니까 1초 지나면 9.8 미터 퍼 세크, 그치? 2초 지나면 또 뭐야? 19.6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건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가 증가하면서 속도 변화가 똑같이 나오니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한다고. 근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으면 저항으로 인해서 합력이 줄어들죠. 휴지 조각 같은 건 저항을 더 받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늦게 떨어지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중력 가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원리도 굉장히 중요해.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다. 높이만 똑같으면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그 이유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다. 이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자,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장소 변화 자체에 초점이 있으면 첫 번째로 만약에 지구를 볼게요. 지구상에서 이 지구가 약간 타원체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이 정도 타원체는 아닌데 기억이 나라고 좀 오바스럽게 나타낸 건 맞아. 그럼 여기 이제 중심이 있잖아. 그 중심이 더 무겁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건 극지방이고 여기까지는 지금 적도지방이죠. 그럼 극지방까지의 거리랑 적도지역까지의 거리를 좀 비교했을 때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더 길죠. 적도 쪽까지의 거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가면 F 값이 준다. 즉 무게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유는 무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만유인력식을 한 번 더 다시 적었을 때 어땠다고? G R 제곱에다가 자 지구의 질량을 이번엔 라지 M이라고 적어볼게. 자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스몰 M이라고 적어볼게.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자 근데 이걸 갖다 다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M에다가 중력과 속도 G를 곱하면 그게 무게 아니었어요?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들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근데 지금 거리가 느니까 아 F가 준다라는 거는 요 식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장소 변화에 초점이 있게끔 딱 물어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높은 산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식의 장소 변화에 초점이 있어.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랑 지표에 있을 때랑 비교해보면 실제로 무게가 히말라야산 꼭대기가 더 작아야 된다 이건 거죠. 왜 거리가 더 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가 문제에서 한 지점, 동일 지점에서의 운동을 얘기할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낙하하고 있어. 자, 계속 9.8씩 증가하면서 떨어진다 그러지. 그 말은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다시 한번 이해해봐야 되는 게 F가 일정할 때 등가속도 하는 거야? F가 변할 때 등가속도 하는 거야? 일정할 때잖아. 그러니까 이런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은 F가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좀 모순 같은 게 지표에 떨어질 때 실제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는 맞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 어떻게 거리가 안 가까워진다라고 하겠어 과학이. 그죠? 그럼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장소 변화나 이런 얘기들을 똑같이 생각해보고 요식을 생각해보면 사실상은 F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지표 부근에서 얘네가 낙하하는 상황들을 실제로 비교해보면 정말 미묘한 차이라는 거지. 너무너무 미묘한 차이라서 우리한테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전제 하에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이걸 전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부정이 되거나 이게 말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순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소 변화에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 식에 대한 얘기가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중력은 가변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골라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한 지점에서의 물체 운동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F가 증가하면서 떨어집니다. 이러면 등가속도가 아니야. 얘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의 운동을 말할 땐 그 전제 요인을 꼭 생각하시고 동일한 힘을 받으면서 일정한 힘을 받으면서 낙하하고 있다. 만약에 한 문제에서 뭐 2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3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5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다 9.8씩 증가하면서 떨어지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은 다 9.8만큼의 등가속도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서 그래. 그게 3층에서 떨어져도 9.8, 1층에서 떨어져도 9.8이야. 모든 물체가 자유낙하를 한다라는 이 운동 자체가 9.8이라는 가속도를 받는다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힘을 받으면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운동을 논할 때와 장소에 초점이 있을 때를 조금 구분하셔서 이런 말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사실 이 G라고 하는 거를 10m/s 제곱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9.8이 좀 계산하기 껄끄럽잖아. 그냥 봐도. 그러니까 10으로 두는 거지. 그럼 보통 문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쯤에 이렇게 얘기해. 야, 단 G는 10으로 한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말을 안 해줬을 때 캐치해야 되는 게 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야 초당 10m/s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2초가 지났는데 19.6이 아니라 2초가 지났는데 20m/s가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속도의 값을 10으로 둬야 되는 거구나. 그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9.8이라 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보통 질량이 1kg인 물체는 9.8에 곱해서 몇 뉴턴이라고 하죠?
9.8N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지. 1kg이니까. 근데 만약에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둘 거면 무게를 몇 뉴턴이라고 해야 돼? 10N이라 해야죠. 1kg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0N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런 전제들이 보이면 G를 10으로 둬야 되는 문제네. 이런 걸 캐치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다 기본. 오케이? 자, 근데 너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자, 여기서 그래프를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프를 분석했을 때 우리 등속 직선 운동 있잖아. 그걸 다시 말하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AT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자, 역학적인 그래프는 세 가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자, VT 그래프. 자, T고 여기가 S야. ST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를 둘 건데, 자, 등속도니까 A라는 값이 있어, 없어? 없지.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같은 속도라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없는 거야. 자, V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V가 일정하다는 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변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지. 자, 그때 우리가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울기 자체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변위지. 자,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ST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는 V를 말하겠네. 이해했어? V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나 뭐 그래프 나왔는데 여기 어떤 숫자가 써져 있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그래프가 주는 정보를 딱 캐치해서 뽑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왜 줬지? 하고 막 이용도 안 하고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준 정보가 다 있는 거야. 자, 얘는 어떤 정보를 보통 줄 거야? 기울기, 시간에 따른 뭐예요? 속도의 변화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니까 기울기 자체가 뭐가 돼줘야 돼? A 값이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얘는 면적은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동거리 변위를 얘기하는 거지. 면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에 대한 값들 자체를 다 바꿔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속도 말고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고 여기 마찬가지로 A예요. 자, 여기가 T고 여기가 V, 여기가 T고 여기가 S입니다. 자, AT 그래프에서는 A 값 자체가 등가속도니까 일정하다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자, V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려면 기울기만 일정하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요렇게 시작해도 돼. 이거는 초기 속도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래로 집어 던지는 상황 같은 거 있지. 그럼 초기 속도가 있잖아. 근데 포인트가 뭐야? 아래로 집어 던져도 9.8씩 늘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꼭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있더라. 아래로 집어 던지면 9.8보다 더 는다고 생각해 애들이. 더 빨리 떨어지니까. 아래로 집어 던지잖아? 초기 속도는 있는데 이 물체가 내 손에 떠나서 뭐만 받아? 중력만 받지. 여전히 9.8씩 증가하면서 떨어져야 되는 거야. 다만 왜 빨리 떨어져? 초기 속도가 있으니까. 원래는 0에서 시작해서 9.8씩 증가해야 되는데 만약에 초기 속도가 5만큼으로 있어서 5m/s로 내가 던졌어. 그럼 5에다가 9.8을 더한 만큼 해서 14.8 뭐 이만큼 1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돼줘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초기 속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낸 이유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좀 유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속도를 고려한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는 ST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왜? 이러면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죠. 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순간의 속도를 얘기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의 속도를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있잖아.
우리가 이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할 때 요렇게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떤 얘기들이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똑같이 등가속도죠. 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와도 이런 것도 등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이게 VT 그래프에서. 근데 만약에 T고 S면 이런 주황색 그래프일 때는 요렇게 가주겠지. 녹색 그래프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 요렇게 가주겠지. 왜? 녹색 그래프는 점점 순간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야 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양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줄어가는 양상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게 포인트가 돼줘야 되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봐봐. AT 그래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 면적 있죠. 면적 자체가 뭘 얘기하겠어 얘들아? AT 값을 얘기하겠지. 야 근데 강조 AT 값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속도의 변화를 얘기해줘야 된다. AT가 뭐라고요? 속도의 변화. 왜냐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만 생각을 해봐도 야 A는 걸린 시간 T에 대해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거든요. AT가 뭐라고?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에 해당하는 속도의 변화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거야. 그럼 그거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하나를 얘기할 거는 야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건 처음 속도에다가 더하기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돼. 공식 해봐야 3개예요. 어렵게 느낄 필요 전혀 없어. 자 V는 V0 더하기 AT, V는 V0 더하기 AT. 아니면 요것만 넘겨도 상관없는데 자 직관적으로는 처음 속도에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나중 속도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해봤을 때는 자 여기 ST 그래프가 아니 VT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게 변이지 아랫부분의 면적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시간이지 않아요? 이걸 구하려면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사각형의 면적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까지를 더해주면 총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이 1번 면적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V0 곱하기 T 아니에요? 맞죠? 맞죠? 이해했지? 자 V0 T야. 그러니까 S 이 변이는 V0 T 사각형 면적에다가 더하기 이 삼각형 면적을 해주면 되는데 이 삼각형 면적 자체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지 여기가. 맞지? 쉽게 생각하면 이거지. 얘들아 근데 이거 계산할 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인데 A가 없으면 되겠어? A가 있어야지.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 속도 변화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A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그치? 그러니까 얘를 AT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AT에다가 T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삼각형의 면적이 2분의 1 A에다가 T에다가 T를 한 번 더 곱한다라고 하는 2분의 AT 제곱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 t를 상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야 t는 a분의 v-v0가 될 거 아니야. 그 값을 여기만 집어넣어서 예쁘게 정리하면 t가 사라지겠지. 그럼 t가 사라지면서는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냐면 이 가속도와 변이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 간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이 식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좀 외워줘.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3교시 내용이 또 엄청 중요할 것 같아. 자, 그거 한번 채워볼게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나갈게요.